여수 소호동 그 아름다운 바닷가를 따라서 지금 새로운 택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바로 소재지구 이야기인데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책상에 쫙 펼쳐놓고 보니까 정말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개발 사업을 두고 정말 다양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여수시의 희망찬 발표부터 시작해서 이걸 비판하는 날카로운 기사, 심지어 경찰 수사 기록까지. 맞아요. 이걸 한데 모아보니까 진짜 한 편의 다큐멘터리 시나리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다큐멘터리요? 처음엔 거창한 약속으로 시작했다가 네. 슬슬 의심이 생기고 네. 그러다 결국 스캔들로 한번 터지고 지금은 약간 안개 속에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예요. 와,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가 아주 명확해진 것 같아요. 네,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이 원대한 청사진으로 시작된 여수 소재지구 개발 사업이 어떻게 우려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같이 짚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당신이 보내준 자료 묶음 가장 첫 장, 여수시의 공식 계획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우선 이 사업 공식적으로 대체 뭘 위한 거였는지부터 확실히 해보죠. 네,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오신 그 문건을 보면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수 국가산업단지 확장 때문에 생기는 이주민을 위한 택지 조성. 이게 첫 번째 목표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공공의 필요성을 딱 전면에 내세운 거죠. 아, 산단 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옮겨야 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시가 책임지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대의 명분이 있었고요. 명분이 아주 좋네요. 네. 여기에 자연 친화적인 해양 신시가지 개발, 이런 아주 멋진 비전도 덧붙였죠. 규모도 와 진짜 어마어마해요. 네, 꽤 크죠? 전체 면적이 약 41만 8천 제곱미터, 계획 인구가 7,700여 명, 세대수로는 3,100세대가 넘고 총 사업비가 2,300억 원. 그렇죠. 이건 그냥 아파트 몇 동 짓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미니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당신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신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 네. 민간 건설사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수시가 직접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시에서 내세운 논리가 있었을 텐데요. 아주 설득력이 있었죠. 민간에 맡기면 땅값이 비싸지니까 시가 직접 개발해서 싸게 택지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전체 면적의 거의 절반, 정확히 49%를 공원이나 녹지, 주차장 같은 걸로 채우겠다. 와, 49%나요. 네. 주민들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위치도 사실 거의 환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위치가 정말 좋죠.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딱 중간이라 출퇴근하기도 좋고 무엇보다 그 아름다운 가망만이 눈앞에 쫙 펼쳐지니까요. 네. 당신이 보내준 한 기사에서는 여수 최고의 명품 택지가 될 것이라고 막 기대를 하더라고요. 이런 청사진만 보면 실패하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보내준 자료 묶음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업 초기인 2020년 기사들인데 벌써부터 아주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네. 저도 그 기사들 보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특히 웅천지구라는 단어가 거의 모든 비판 기사에 등장하더라고요. 아, 웅천지구요? 네. 마치 무슨 유령처럼 소재지구 개발 계획을 계속 따라다니는 이름 같았어요. 이건 그냥 우려가 아니라 과거의 실패가 지금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거의 확신에 찬 경고였죠. 이게 뭐랄까? 공영개발의 표류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양 개발의 표류요. 네, 공공의 이익이라는 아주 좋은 목표를 갖고 배가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방향을 슬쩍 틀어서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이라는 항구를 향해 가는 거죠. 웅천지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거고요. 당신이 보내주신 웅천 관련 기사들을 보면 당초 계획이랑 다르게 개발업자들 요구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막 수시로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온갖 고층 건물이랑 생활용 숙박시설이 막 들어섰다고. 그렇죠. 그야말로 누더기 도시계획이라는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네. 정작 서민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은 하나도 없고 바다 조망은 고층 건물들이 다 독차지해버린 그런 웅천의 악몽이 소재지구에서 재현될 거라는 우려였군요. 정확합니다. 비판의 핵심은 딱 그거였어요. 네. 소재지구 역시 시민에게 저렴한 택지 공급을 약속했지만 당신이 밑줄 그어 놓은 토지 이용 계획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실제 택지를 공급받는 대상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소수의 개발업자라는 점이에요. 이건 뭐 사실상
아파트 사업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맞아요. 그 2020년 기사에 정말 날카로운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이름만 공영개발일 뿐 실제로는 시가 앞장서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땅 장사나 다름없다. 정확한 지적이네요. 토지 이용 계획을 봐도 공공용지를 빼면 대부분이 수익성 높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용지였고요. 인구 문제도 중요하게 지적됐습니다. 인구요? 네. 당신이 찾아주신 통계 자료를 보면 당시 여수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3,100세대의 아파트를 또 짓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온 거죠. 하긴 그렇네요. 특히 공영개발이라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위한 소형 평수 아니면 임대주택 공급에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계획안은 온통 잘 팔리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평수 위주로 짜여 있었죠. 주변 상황도 문제였어요. 자료들을 보니까 당시 소재지구 말고도 인근의 중림, 만흥, 여천 역세권에서도 막 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동시다발적이었죠. 이걸 다 합치면 공급 물량이 엄청났을 텐데 이런 고려 없이 그냥 일단 짓고 보자는 시기였던 거죠. 결국 이런 초기 우려들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 개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주민과 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계획의 모든 디테일은 개발업자의 수익성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의심과 우려는 결국 터질 게 터지는 수순으로 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렇죠. 당신이 보내준 자료 묶음의 세 번째 챕터, 바로 경찰 수사 파일들이죠. 네. 2024년 4월 공동주택 용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A건설사가 폭탄 선언을 하면서 모든 게 시작됐죠. 맞습니다. 심사 과정에 특정 업체에 특혜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여수시 담당 부서장이랑 브로커한테 돈을 건넸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네요. 네. 구체적인 로비 정황을 폭로한 거죠.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건설사랑 여수시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칼날은 곧바로 당시 정기명 여수시장을 향했어요. 네, 최종 승인권자였으니까요. 특히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이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렇죠. 현직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당시 시장의 반응을 다룬 기사도 있었죠. 네, 정기명 시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내가 입건된 사실을 알았다면서 입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했고 서로상 아무 문제 없었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결백을 주장했군요. 네. 그런데 이 사건 정말 한편의 영화처럼 믿기 힘든 반전을 맞이합니다. 네,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죠. 수사가 한창이던 2024년 12월 모든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던 핵심 브로커 C씨가 갑자기 항공기 사고로 사망하죠. 정말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가장 중요한 인물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됐나요? 당연히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핵심 증언을 확보할 길이 막히면서 정기명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2025년 5월에 수사가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되더라고요. 네. 시청 간부가 수십만 원대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 또 다른 브로커가 증거 인멸하려고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 이게 거대한 스캔들의 최종 결과였어요. 참 허무하죠. 당신에 보내준 한 신문 칼럼의 제목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 주더군요. 브로커는 죽고 진실은 잠겼다. 거대한 의혹만 남긴 채 사건의 실체는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 셈입니다. 네, 이걸로 법적 정치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사업은 계속 되어야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 소재지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네. 가장 최신 자료들을 보니까 논란의 중심이었던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더라고요. 네, 그 A3, A4 블록은 중흥토건이랑 우미건설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용지 가격이 1,320억 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수 소재 PFV라는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었어요. PFV요? 그게 뭐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베이클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이 특정 개발 사업 하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 목적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업 하나만 보고 만든 회사. 네. 다른 사업이랑 재무를 분리해서 자금 조달이나 관리를 쉽게 하는 방식이죠. 최근에 이 PFV가 토지 중도금을 내려고 531억 원 대출을 받았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당신의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또 다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2024년 완공 목표였잖아요. 네, 그랬는데 토지 보상 문제로 2025년 11월로 한번 연기됐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네,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아파트 첫 삽을 뜨는 착공 시점조차 2025년 11월로 또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준공은 2026년을 훌쩍 넘기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졌죠. 이런 지연이 그냥 시간만 늦추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 보여요. 네, 특히 당신이 함께 보내준 최근 경제 동향 자료랑 겹쳐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이 사업 지연이 전국적으로 원자재 값이랑 인건비가 폭등하던 시기랑 정확히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당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전년 대비 무려 19%나 올랐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늦춰진다는 건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공사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늘어난 비용을 만회하려면 수익성 확보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분양가를 최대한 올린다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가를 절감한다거나 어느 쪽 일은 초기에 약속했던 저렴한 주택 공급 같은 공영개발의 가치는 제일 먼저 위협받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스캔들은 잠잠해졌을지 몰라도 공공성 대 수익성이라는 근본적인 갈등은 오히려 더 첨예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정말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네, 이주민을 위한 명품 신도시라는 원대한 청사진으로 시작했지만 곧바로 웅천지구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날카로운 경고에 부딪혔고요. 그리고 그 우려는 시장까지 연루된 대형 비리 스캔들로 현실이 됐죠.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 인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진실은 묻혔고 사업은 지연을 거듭하다 새로운 사업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공영개발이라는 이름표만 남았을 뿐 사실상 막대한 금융비용과 원가 상승 압박을 짊어진 민간개발 사업이 된 거나 다름없어요. 당신이 보내준 자료들을 관통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 개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합니다. 네. 수많은 약속과 논란, 그리고 스캔들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어떤 생각이요? 당신이 보내준 자료 묶음의 가장 첫 장, 그 계획 안에 적혀있던 이 사업의 가장 첫 번째 명분, 이주민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사업이 빨라야 2020년 이후에나 마무리되고 그곳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높은 분양가의 중대형 평수 위주라면 과연 그 오랜 시간 동안 원래 그곳에 살던 이주민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완공된 이 명품 신도시가 과연 그들이 웃으며 돌아와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